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6일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각 당의 공천 열기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빅매치인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주말 동안 높은 투표율 속에 진행되는데요. 누가 후보가 될지는 내일 결정됩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강기정, 이용섭 두 후보가 4년 만에 다시 맞붙은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주말 동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경선 열기를 반영하듯 첫날인 23일 권리당원을 상대로 진행된 온라인 투표율이 33%로 세종시나 경기도 등 다른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남은 경선 기간은 이제 이틀. 오늘까지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ARS 투표가 진행되고 마지막 날인 내일은 권리당원이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의 투표가 진행됩니다. 두 후보 모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SNS 등을 이용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심 등으로 늦어진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경선도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영록 지사는 오늘 출마 선언을 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의 전남 기초단체장 경선도 본격적으로 막이 오릅니다. 현재 군수가 단수 공천된 해남을 제외한 다른 시군의 선거구에서 이르면 27일부터 경선이 진행됩니다. 경선 심사에서 탈락한 뒤 재심을 신청한 순천 노관규 예비후보, 한평 이석형 예비후보, 나주 강인규 예비후보에 대한 재심 인용 여부는 오늘 최종 발표되고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장흥 군수 경선 방식과 후보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를 필두로 호남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의원 진출을 노리는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결정 투표가 2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의당도 장현주 광주시장 후보와 광역의원 비례대표 등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오늘 0시 기준 1,788명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60대 이상이 26%를 차지했습니다. 전남 지역 위중증 환자는 현재 52명이고 사망자는 4명이 늘어 누적 3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1,677명의 확진자가 추가됐고 60대 이상은 16%로 나타났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1명, 사망자는 2명이 추가돼 누적 520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장애인 스포츠 선수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은 급여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창원방송총국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쪽 팔이 없는 중증 지체장애인 박호성 씨. 경력 4년 차 태권도 선수입니다. 올해 초부터 경남의 한 의류 제조업체에 소속돼 하루 8시간 훈련을 받으며 월 190만 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자비를 들여 운동할 때보다 책임감은 더 커졌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거나 하면 운동을 나가기도 싫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었는데 소속팀이 생기고 급여가 생기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증 지체장애인 8년차 사격 선수 임주현 씨. 2018년 처음 경남의 한 제조업체에 채용된 뒤 최근 대학병원으로 이직했고 급여는 30% 넘게 인상됐습니다. 올해 세계선수권하고 아시안게임이 있는데 저희 기업체에 빛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임 선수 말고도 육상과 사이클 등 최근 장애인 선수 5명을 채용한 병원입니다. 의무 고용제에 따라 3%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적합한 직무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선수 채용으로 활로를 찾으면서 의무 고용률의 절반을 달성했습니다. 사회, 병원,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들을 육성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더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남의 기업체 30곳이 선수 80여 명을 고용하는 등 장애인 선수 고용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스포츠 훈련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인정받고 지속 가능하려면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고용 부담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무 수행량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의 문제라든가 근무 시간, 근로 장소의 문제 명쾌하게 객관적으로 그런 걸 해놓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고용 의무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사업장 핵심 직무에 더 많은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서 무더위 쉼터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북 남원에서는 제92회 춘향제가 다음 달 4일부터 열립니다. 전주방송총국 한현철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 예보에 따라 폭염 대비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는 경로당 289곳에 있는 에어컨의 필터를 청소하고 가스를 충전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71곳에 무더위 그늘막을 설치하고 6월부터는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살수차를 동원해 도로의 열기를 식히기로 했습니다. 무더위 쉼터의 냉방기 점검과 살수차 운영으로 지열을 낮추고 그늘막을 설치해 적극적으로 폭염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장수군은 농번기를 앞두고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등하 장치를 무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운기와 트랙터 170여 대로 야간 운행 시 추돌 사고를 막기 위한 저속 차량 표시 등이 설치됩니다. 농번기를 맞아 도로 주행형 농업기계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등화장치 부착 사업이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제92회 춘향제가 다음 달 4일부터 닷새간 남원 광안루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춘향제는 춘향 제향과 춘향 선발대, 한복 패션쇼, 뮤지컬 춘향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현철입니다. 오늘 아침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까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바다 안개가 유입된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야가 많이 답답하고요. 그 밖에 내륙도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전까지 광주는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져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늦은 오후까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 20에서 70mm고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120mm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어서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바람도 차차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내일 새벽이면 남해서부 전 해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강풍특보도 발표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기온은 크게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 담양과 광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의 낮 최고 기온도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4도, 영암 26도, 완도 23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의 낮 최고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저녁부터 차차 높아져서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금요일에 다시 한번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황주학동 참사와 관련한 영업 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가운데 지역시민단체가 이를 받아들인 서울시를 규탄했습니다. 학동 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과징금 부과는 면죄부를 준 꼴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광주시와 광주동구청이 서울시에 항의하고 법적 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지역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전남도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에게도 중단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아동은 20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따라 전남 지역 아동 8만 9,200여 명이 새롭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수소연료 전지차 충전소 공모에 전남 5곳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시 연산동, 순천시 가곡동, 광양시 금호동, 광양읍 초남리, 장흥군 정남진 휴게소 등의 수소 충전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에 수소 충전소를 각각 1개 이상 구축하고 수소차 1,100여 대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광산구 소촌동 수랑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합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1,1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고 놀이터와 배변 봉투함 등이 설치되며 견종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분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특히 공격성이 있는 맹견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고 관리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연구개발 혁신밸리 육성사업 공모에 광주시의 지능형 디지털 콘텐츠 제작 기술과 플랫폼 구축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